꽃집은 결혼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가 결혼하면서 일을 접었는데 귀인을 만난 덕분에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시댁과 집만 오가며 전업주부로 살다가 내 일을 다시 하게 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우울증까지 와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버텼더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요. 재미삼아서 그 우여곡절 썰을 한번 풀어내 볼게요. 저는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 기억으로는 참 화목한 집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저희 3남매는 불안과 긴장 속에 서로를 의지하며 컸어요. 싸움이 한번 시작되면 집안의 물건이 날아다닐 정도로 심각했고 며칠에 걸쳐서 싸움이 계속됐기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면서 컸죠. 왜 그렇게 많이 싸우셨을까 생각해보면 돈이랑 아버지의 외도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아버지 벌이가 좋지 않으니 당연히 싸움이 날 수밖에요. 거기다 바람까지 피우셨으니 저희 아버지지만 참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두 분은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엄마는 남편이 바람이 나도 이혼은 하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하셨어요.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진짜 사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너랑 사는 게 죽기보다 싫은데. 내가 뭘 잘못해서? 당신이 돈 못 벌어도 기집질해도 다 참고 살았는데 왜 내 탓을 해? 이것 봐, 맨날 내 탓이지. 그만해, 그만하자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두 분이 싸우는 걸 봤어요. 서로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 끼기 싫어서 대문 앞에 서 있었는데 곧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저와 마주치고는 잠시 멈칫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이내 저를 외면하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엄마한테 들어보니 새 살림 차려서 나갔다고 하셨어요. 조강지처럼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가버리신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때는 아버지를 더 많이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갈 거면서 낳기는 왜 낳았는지,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왜 무책임하게 버리고 가는지, 무정해도 그렇게 무정할 수가 없었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던 못난 남편이었지만 그렇게 떠나버리고 엄마는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셨어요. 당시 철이 없던 저는 우릴 버리고 떠난 아빠에게 미련이 있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편해야 할 집이 얼마나 답답하던지, 다른 여자가 좋아서 우릴 버리고 갔는데 왜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매달리는지 정말 엄마가 너무 답답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야 지금? 제발 좀 그만해. 시끄러워. 너는 간섭하지 말고 공부나 해.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 그래, 나는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남편도 나 버리고 갔겠지. 그런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혼자 너희 셋 키우면서 사는 게 나한테 얼마나 큰 짐이 되는 줄 알아? 너희만 없었으면, 내가 너희들 안 낳았다면, 그랬다면. 술에 취해 받지도 않는 전화를 걸어대는 엄마에게 한 소리 했더니 엄마는 저를 붙잡고 우셨어요. 엄마는 힘들어서 하소연하신 거겠지만 우리만 없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엄마의 속마음을 듣고 그 말들이 고스란히 저희에게 상처가 됐어요. 고등학교 내내 엄마의 그 말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 얼른 하나라도 없어져 줘야 되겠다. 엄마가 힘들어 하시니 얼른 커서 독립하자. 이렇게 마음먹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이나 막 했어요. 나이도 어리고 자격증 같은 것도 없었기에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는데
돈독이 올라서 하루에 기본으로 3탕씩 알바를 했죠. 술 마시는 돈도 아까워서 친구들이 불러도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 나이에 보통 친구들이랑 많이 어울리잖아요. 저도 노는 거 좋아했기에 재미있었지만 돈 쓰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당시 나와 살면서 월세 내는 게 아까워 빨리 전세로 가려고 악착같이 모으고 있었거든요. 돈 때문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저에게 적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알바를 하다가 술집에 알바를 하게 됐는데 칵테일이나 양주 같은 것들을 파는 바였어요. 주로 혼자 혹은 2명이서 와서 간단하게 마시고 가는 곳이라 손님들이 다들 매너가 좋았죠. 일하는 것도 다른 곳에 비해 깔끔하고 시급도 더 주는 곳이라 알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알바로 일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바텐더가 하는 일에 매력을 느꼈죠. 그래서 늘 일이 끝나고 나면 바텐더 오빠를 졸라서 한두 가지씩 배우게 됐는데 세상에서 제일 재미가 있었어요. 하나 둘 만들 수 있는 칵테일이 늘자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게 됐고 나중에는 제가 그 술집의 바텐더로 일을 하게 됐어요. 미스 채, 오랜만이지? 나 지난번에 킵해놓은 거 한 잔 줘. 사장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네요. 바쁘셨어요? 그냥 뭐. 미스 채는 갈수록 더 이뻐지네. 정말요? 역시 저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은 사장님밖에 없어요. 바에 술을 드시러 오는 분들은 대부분 조용히 한잔하고 가거나 아니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큰 소동 같은 건 없었는데 아무리 고상하게 먹는다고 해도 술이잖아요. 진상 중에 진상 같은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었죠.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엄청 상했었어요. 야, 술이나 한 잔 달아봐. 술집에서 일하는 열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아. 야, 너 몇 살이냐? 나 돈 많은데 오늘 나랑 같이 나갈래?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어요. 손님이니 상대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받아줄 수도 없고 돈 때문에 하는 일이지만 참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돈이 궁해도 저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술집에서 일하는 주제에 콧대만 높다며 아무리 험하게 나와도 절대로 응하지 않았고 또 그런 수준 이하 인간들은 사장님이 중간에 나서서 정리해 주시기도 했고요. 여자 몸으로 험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수입이 짭짤해서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하나 전세로 살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참 뿌듯했어요. 나 혼자서 이룬 재산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하나 살림을 늘려갈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지만 동생 편으로 용돈만 전달하고 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안 좋았던 기억이 너무 강해서 차마 찾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과 언니에게 전해 듣는 엄마 소식으로 저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어요. 가게 손님 중에 단골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중년의 신사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오래 보고 지냈지만 매너가 너무 좋으셨고 매번 저를 찾으시는데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눌 사람이 필요한 분이셨어요. 나이가 한참이나 어려도 말이 잘 통한다고 하시며 오실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분이셨죠. 한번 오시면 2~3시간은 계셨는데 가실 때마다 팁으로 과한 돈을 주셨어요. 사장님, 팁인데 너무 과하세요.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계속 놀아드릴게요. 미스쥐한테 늘 고마워. 늙은이 이야기 잘 들어줘서. 내가 해줄 게 돈밖에 없네. 내 마음 편하자고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 알았지? 과한 팁을 툭툭 주시면서도 한 번도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 매너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이상하게 느꼈지만 개인적인 연락처를 아는 것도 없어서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웬 여자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저기 미스 최? 맞으세요? 네, 전데요.
어떻게 오셨나요? 혹시 전대환이라는 분 아세요? 전대환이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자니 그 여자분이 사진을 한 장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자주 오셨던 그 사장님의 얼굴이 있었는데 아는 체를 했죠. 제가 이분 딸이에요. 아, 네, 그러세요? 그런데 어쩐 일로... 그분의 딸이라는 말에 저는 당황했고 무슨 일로 나를 찾는지 궁금했어요. 여자분은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짓더니 사장님이 얼마 전에 생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적잖이 충격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뵀을 때도 지쳐 보이긴 했지만 어디 아픈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엄마 돌아가시고 우울증을 좀 앓으셨는데 많이 힘드셨나 봐요. 한동안 연락이 안 되셔 찾아갔더니 혼자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저에게 아무 연락도 안 하시고. 아버지를 잃은 여자분은 제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충격을 받고 함께 가슴 아파 울었고요. 그날은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가게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분과 가까운 카페에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장님이 아내를 잃고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정말 많이 사랑하셨는지 표정에 늘 슬픔이 배어나왔고요. 저희 부모님과는 전혀 다르게 아내를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면서 일기장을 찾았는데 거기에 미스 최 얘기가 종종 나왔어요. 진솔하게 얘기를 들어줘서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적혀 있어서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가게로 오실 때만 뵐 수 있어서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셨다니 큰 도움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아니요. 그 정도만이라도 아버지께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딸은 저에게 계속 고맙다고 했고 종종 찾아오겠다며 아버지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손님이 죽었다는 소식이 저에게 엄청 큰 충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게로 출근하는 게 점점 힘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한 가게에서 5년이나 일을 했던지라 그만둔다는 제 말에 사장님이 많이 아쉬워했어요. 가능하면 계속 해달라고 하셨지만 도저히 일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일을 그만두고 한동안 집에 있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쉬는 동안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 손님의 갑작스런 죽음이 저에게 엄마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동안 발길을 끊었던 것에 용서를 구하고 엄마를 챙기게 됐죠. 오랜만에 본 엄마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엄마, 손이 왜 이래?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너는 그동안 밥 잘 챙기고 살았어?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왜 이렇게 말랐어? 혼자 잘 살려고 나가놓고. 그러게, 내가 잘못 살았지 뭐. 엄마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고 더 이상 아버지를 찾지도 않았어요. 감정 정리가 다 끝났는지 마음이 편해 보이더라고요. 엄마는 좋아 보이네. 네가 속썩이는 것 말고 다른 걱정은 없어. 이제 너도 잘한다고 하니 앞으로 더 편하겠네. 엄마를 보면서 아무리 힘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다독였고요. 일을 쉬면서 한동안 빈둥거릴 생각이었는데 일하던 사람은 가만히 못 있는다고 하잖아요. 얼마간은 괜찮았는데 저도 몸이 근질근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이리저리 기웃거리기 시작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를 알게 됐어요. 그곳에서 꽃꽂이를 배울 수 있는 게 있길래 한번 도전해봤죠.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하면서 점점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어요. 한 송이 한 송이 꽂아가며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게 얼마나 재밌던지
심심풀이로 시작한 일이 나중엔 자격증까지 따게 됐어요. 그 자격증으로 꽃집을 열었어요. 꽃 선물은 좋은 일이 있을 때 자주 하잖아요. 주문을 주시는 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하시고요. 그 좋은 기운들 가까이 있으면 저도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진심으로 꽃집을 운영했고요. 꽃을 다듬으면서 손이 많이 험해졌고 그 일도 자영업인지라 몸이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라 가게세 내고 저 혼자 생활비만 벌어도 좋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제가 좋은 마음으로 일을 해서 그런지 돈이 점점 따라오더라고요. 처음 1년간은 정말 생활비 쓸 정도만 딱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점점 주문이 늘기 시작했고 혼자서 일을 쳐낼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저는 엄마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했어요. 가족끼리 같이 일하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글쎄요, 왠지 그러고 싶었어요. 엄마도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해주셨고요. 다른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엄마와 저는 잘 지냈어요. 맞벌이 때문에 어릴 때도 같이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다 커서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물론 싸울 때도 있고 주문 때문에 짜증을 낼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오래 끌지 않고 엄마 마음을 달래주고 애교도 부리고 그랬어요. 원래의 제 성격이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는 제 생각도 많이 달라졌죠. 꽃집을 하면서 좋은 일이 참 많았는데 제일 좋은 일이 바로 인생의 반쪽을 만난 겁니다. 지금의 제 남편은 꽃집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매달 시상을 위해서 꽃다발을 사가곤 했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게 만났지만 매달 얼굴을 보다 보니 친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얼마 안 가 우린 연인이 됐어요. 이름이 종민이라고 했나? 그 총각 사람이 참 바르던데 엄마 생각에 너랑 짝되면 참 좋겠어. 어떻게 엄마가 한번 나서봐? 엄마랑 같이 일하고는 있었지만 대놓고 연애하는 게 부끄러워서 최대한 숨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딱 그 사람을 지목해서 말하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사귀고 있는 사이라는 건 모르고 계셨는데도 어떻게 딱 집어서 말을 하는지, 엄마라는 존재는 자식에 대한 일에서 초능력이 발휘되는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사귀는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깜짝 놀라셨어요. 얼마 안 가 정식으로 인사를 시켰더니 정말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도 엄마한테 아들 마냥 살갑게 굴었고요.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갈래? 뭐? 사귄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집으로 인사를 가자고 했어요. 연인 사이에도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왠지 쑥스러워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그날은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부모님께 꼭 같이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생각지도 않은 고백에 저는 눈물을 흘렸고 저희 둘은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지금의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처음 인사를 드렸던 그날을 회상하면 지금도 썩 마음이 좋지 않아요. 누가 봐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티를 아주 팍팍 내셨거든요. 지금의 시어머님이요. 저도 귀하게 크지 않아서 웬만한 무시는 넘어갈 수 있는데도 얼굴에 대놓고 티를 내시니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불편했던 자리가 파하고 그 집을 나왔을 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는 남편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 종민 씨 정말 사랑하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은 하기 싫어. 나 종민 씨랑 결혼 안 할래. 우리 엄마랑 결혼해?
나랑 하잖아. 내가 너랑 산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결혼 못하겠다고 우는 저를 붙잡고 남편이 참 많이 달랬어요. 보험회사 사무실에 다니는 남편을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그 사람 집에 가보니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아버님도 형도 다 사업을 하시고 누나는 고액 과외 선생님이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캐나다로 어학연수까지 같이 가서 살다가 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며 저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형이랑 누나와는 성향이 전혀 달라서 평범한 직장인을 선택했기에 저와 인연이 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사회에서 저와 만날 일이 없었을 그런 남자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무섭기도 했어요. 자신 없어 하는 저에게 엄마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해주셨지만 제가 봤을 땐 전혀 달랐어요. 저는 부담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했고 그 사람은 절대로 못 헤어진다고 버텼습니다. 급기야 그 사람 어머니까지 저를 찾아와 헤어지라는 말까지 하셨기에 저는 마음을 접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봐요. 만나주지 않는 저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알아눕게 돼버린 거죠. 결국 시어머님은 두 손을 들었고 저희는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꼴이 난 저는 남편과의 달콤한 신혼생활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컸잖아요. 다 커서 엄마와는 가까워졌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었는데